안녕하세요. 타임즈 읽어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타임즈에서 좀 스캔들이 났는데 대박 사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indicted 이렇게 나와 있죠. 자, indicted라는 뜻이 좀 발음이 좀 어려운데요. 저 in이라는 접두사가 반대하다고요. dict가 말하다. 이게 반대로 말하다. 그래서 기소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발음을 조심하셔야 돼요. indicted 이렇게 indict가 아닙니다. indicted인데요. 자, 기소 사건인데 션 콤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누구냐면 션 콤스는 이제 예명이 뭐 디디, 퍼프 데디, 우리가 퍼프 데디로 많이 알고 있죠. 그 미국 래퍼 중에 아주 굉장히 유명한 재벌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이제 이분이 69년생, 54세, 뉴욕 맨하튼 할렘 출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국적이 미국인데 프로듀서이면서 래퍼이면서 기업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배드보이 레코드라든지 업타운, 뭐 흑인들이 많이 하는 그런 그 힙합 그런 관련된 레코드 소속이고요. 학력은 하워드 대학교 경영학 중퇴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퍼프 데디인데 이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뮤직 모걸이란 말을 썼어요. 자, 우리가 이제 무굴 시대라고 하죠. 우리가 인도의 무굴 시대의 가장 유명한 그 건축물이 뭡니까? 타지마할이잖아요. 그러니까 무굴 시대란 말은 몽골, 그러니까 몽골이라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북쪽에서 내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몽골 제국의 후손들이 세운 그 무굴 제국의 황제 이런 것들을 이제 모골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영향력을 지닌 인물을 이제 모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음악계의 이제 힙합계의 거물인 모골이 이제 페이싱 차지에 직면했다. 자, 차지도 다어잖아요. 이게 이제 법률 용어로 하면 기소하다. 또는 혐의를 제기하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는 차지란 말은 캐리어, 즉 어떤 짐을 싣다, 책임을 지다, 뭐 충전하다, 공격하다 뜻이 많은데 여기에서는 뭐 청구하다 많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법률 용어로 지금 기소에 직면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뜨거운 이야기고 퍼프 데디와 친했던 머라이어 커리 뭐 많이 있었죠. 유명한 그 가수들이 특히 이제 비욘세 남편도 래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욘세하고 이제 친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욘세가 지금 현재 대중 매체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게 이 스캔들의 영향이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 스캔들의 이제 전모를 밝히기 전에 배경 지식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저도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 I'll Be Missing You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제 퍼프 데디가 일종의 이제 샘플링한 노래인데 원곡은 더 폴리스 영국 그룹이죠. 스팅. 여기 이제 이 스팅이 이제 해체되면서 이제 솔로로 독립했던 것이 이제 스팅인데 이분의 이름이 이제 원래 고든 매슈 토마스 썸너인데 51년생 73세입니다. 현재 영국 노덤블랜드 출신이에요. 전 교사 출신이었습니다. 싱어송라이터, 배우, 사회운동가. 이분 또 사회운동가로 또 유명하잖아요. 또 너무 잘생겼잖아 또. 그래서 배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폴리스를 이제 2008년까지 하고 해체했잖아요. 그 유명한 곡이 이제 Every Breath You Take라는 아주 명곡이 있거든요. 굉장히 좋아하는 곡인데 이 곡을 듣고 쉽게 말하면 내가 너를 그리워할 거라는 I'll Be Missing You라는 곡을 추모곡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럼 그 추모곡을 왜 만들었느냐? 일종의 이제 미국의 힙합계의 대부가 두 명 있다고 합니다. 왼쪽 서부에서는 투팍 샤커, 동부 쪽은 노토리어스 B.I.G. B.I.G라는 것이 이제 빅이란 말도 될 수 있으니까 거구입니다. 이분이. 이제 97년생인데 24세 때 죽었어요. 투팍 사커도 71년생인데 이분도 역시 뉴욕 할렘 출신인데 이름이 투팍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미 쪽 이름인 것 같아요. 이름이. 그러니까 그 투팍 아마루 사커라고 하는데 이분은 이제 25세 때 죽었다는 거예요. 96년도. 그러니까 이분이 죽고 난 뒤에 몇 달 뒤에 B.I.G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캔들인데 여기서 이제 이 살인 청부업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이제 음모론인데, 그러니까 I'll Be Missing You라는 것이 지금 퍼프 데디가 97년도에 발매한 곡인데 그의 절친이었던 이 노토리어스 B.I.G의 죽음을 추모하는 곡이라고 합니다. I'll Be Missing You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이 Every Breath You Take라는 곡을 그대로 샘플링한 거거든요. 자, 이 노래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었고 역시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했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소리 이제 살인 청부곡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지만은 이 노토리어스 B.I.G하고 이제 투팍 사망 사건이 있는데 아까 말했지만 서부와 동부 힙합계가 아주 치열한 냉전 관계에 있었다고 그래요.
서로 간의 갈등이 크게 부각되었는데 투팍이 96년에 살해된 후에 97년에 노토리어스 B.I.G도 살해됐단 말이에요. 두 사건은 모두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있고 이러한 배경에서 이 B.I.G의 죽음을 추모하는 I'll be missing you가 나왔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원래 이제 죽음을 기념해서 곡을 만든 것은 순수한 추모곡으로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일부 사람들은 이 음악 산업 내 서부와 동부의 그런 힙합의 세력 다툼과 이것은 이제 살인 청부나 폭력적인 갈등이 있었다 이런 시각을 제기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스터리로 이게 남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투팍 샤커의 이제 그 총을 쏜 사람은 잡혔다고 또 언론에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미스터리가 남아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스팅이라는 이 걸출한 작곡가가 곡을 쓴 I'll be missing you를 이제 여기서 이제 그대로 차용해 왔다는 거 이제 저작료는 주겠죠.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임즈에서는 이번에 이런 스캔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자 언론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힙합계 최고 거물 아까 모골이라고 했죠. 이런 추악하고 충격적인 스캔들이 있다. 어디까지 진실일까 이렇게 나와 있고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은 힙합한 위대한 개츠비다. 그러니까 위대한 개츠비라는 그 소설을 보면은 성공한 사람으로서 늘 파티를 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성공한 힙합의 거물로서 이렇게 파티를 열었다는 것인데, 이 콤스라는 원래 이름이죠. 퍼프데디의 이름이. 근데 이제 이분이 화이트, 그러니까 화이트 옷을 입고 자기 저택에서 이렇게 파티를 했는데 이 파티가 쉽게 말하면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뭐, 베버리힐스라든지 세인트 트로페즈에서 열렸던 화려한 파티는 당시 상류층과 A급 연예인들이 꼭 초대받아야 할 파티였다. 그런데 여기서 참여해서 뭘 했느냐. 뭐 1000명의 손님들이 몰려들기도 했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소위 화이트 파티인데 여기 이제 비욘세, 아까 비욘세하고 친하다고 했잖아요. 아까 제이지라는 그 래퍼 부부, 나오미 캠벨, 카니에 웨스트, 머라이어 캐리, 세라 제시카 파커, 마사 스튜어트, 살마 루슈디, 러셀 브랜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여기 있네. 이렇게 이제 제니퍼 로페즈 이런 내노라는 그 유명인들이 거의 여기에 파티에 참여를 했는데 이 파티에서 지금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 자, 90년대 성적 학대 및 폭행 혐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콤스가 성적 학대, 강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여성이 있었는데 2003년 17세였을 때 콤스와 두 남성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고소를 했고요. 2008년도에는 프리코프라고 해서 원래 프리크가 좀 뭔가 좀 특이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좋은 뜻, 나쁜 뜻을 다 갖고 있는 단어가 프리크인데 프리크 오프니까 뭔가 벗어난 거죠. 성매매 조직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변태 파티를 했다는 거죠. 변태 파티. 그래서 2008년부터 이제 여성들을 협박해 성행위에 참여하게 하고 남성 성매매, 그러니까 남성 성매매자들을 고용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이 프리코프라는 변태 파티를 했고 이걸 몰래 촬영해서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을 이제 옥죄는 거죠. 이런 그 강요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2016년에는 이제 캐시라는 아주 굉장히 예쁜 그 흑인 여성인데 이분이 이제 쉽게 말하면 동거를 같이 했나 봐요. 퍼프데디하고. 퍼프데디가 워낙 이제 그 프로듀서 행을 잘하니까 내가 너 잘해줄게 하면서 이제 데리고 있었던 여성이 한 12년 동안 동거를 했다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캐시를 로스앤젤레스 호텔 복도에서 여기 이 장면, 지금 발로 차고 이런 사건이 CCTV에 이제 찍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노예처럼 이 캐시를 이제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성적 학대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2023년에 이제 CCTV 영상이 이제 파문을 이제 일으킨 거죠. 물론 이제 사과는 물론 했습니다만, 자,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023년에 이제 캐시와의 법적 합의를 당했다. 그러니까 고소를 했는데, 고소했지만 이제 소송이 제기된 지 하루 만에 양측은 합의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뒷돈을 뭐 줬겠죠. 자, 연방수사관이 이제 가택수색을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2023년 3월에. 그랬더니 이 마이애미와 LA 집을 수색했는데 성적 학대 및 이 프리코프, 변태 파티 이런 행위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했는데 여기는 1000개 이상의 베이비 오일과 윤활제 병, 그러니까 마약, 이런 무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참 어렸을 때 이렇게 마약에 이제 노출됐다 보니 지금도 이렇게 마약, 이렇게 어마어마한 베이비 오일. 이 베이비 오일 속에 그런 오일들이 이제
어떤 그 마약 같은 물뽕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유장해 가지고 이걸 먹고 환거 저항이 안 되는 불가항 능력이 되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만들어서 이런 프리코프 변태 파티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11월 달에는 이제 성매매 및 공갈 혐의로 기소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공갈, 매춘, 이동형, 이게 차량, 미국에서는 이런 매춘을 위해서 차량을 제공하는 것도 기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 목격자들에게 이제 침묵을 유지하도록 압박하거나 뇌물을 주려 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혐의가 추가되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고, 뉴욕에서 체포되어가지고 연방기속장에서 성매매 공갈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 대기 중에 판사는 그가 보석금 없이 수감되도록 결정했다.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판사가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이 콤스 집에서 발견된 총기라든지 성매매와 공갈 혐의 등을 지금 기소를 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을 영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 공부를 또 해봐야 되니까요. 자, in September 2023,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2023년 9월에 샨, 아까 디드라고 이제 약칭을 하겠습니다. 퍼프데디의 약칭을 디드라고 불러요. 자, 이 샨 코문은요, 핸디드, 자, 숭태죠. 건네 받았다는 것이죠. The key to New York City. 그러니까, 세레모니를 했는데, 타임스퀘어에서 미국의, 뉴욕의 이제 시장님이, 퍼프데디, 디디에게 지금 어떤 뉴욕시티의 열쇠를 주는 거예요. 열쇠라는 것은 어떤 성을 들어가는 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뉴욕이라는 곳이 관문의 역할을 하는 키인데, 그런 상징적인 것을 줬다는 거죠. 이 키의 역할은 메이어 아피스 시장에서는 시장 사무실은 콜 불렀다는 거죠. 심볼 상징 뭐에 시빅 레코그니션 시민의 인식 인정과 그래티튜드 감사의 어떤 상징이라는 거예요. 이 키가 즉 서비스 투 더 퍼블릭 즉 대중에게 서비스를 하고 카먼 그 참 멋있는 표현이죠. 공동의 선 그러니까 공동의 이익과 선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했던 특별한 활동을 한 사람에게 주는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이보다 저렇게 금으로 만든 열쇠 뉴욕시티의 키다. 이거 열쇠를 이제 줬는데, 이번에 이제 이런 사건이 기소가 되다 보니 이걸 이제 반납을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근데 이제 1년 뒤에 9월 16일 날, The Music Mogul, 이 거물이 지금 체포가 됐단 말이에요. 차지드 어떤 혐의로? 그랜드 저리, 그러니까 배심원이죠. 주리, 대배심. 자, 대배심에 의해서 지금 차지가 됐는데, 여기에는 이제 섹스 트래픽이란 말이 원래 교통이란 말이지만 거래란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거래, 그 다음에 래켓티어링, 원래 우리가 테니스 라켓 이런 말 있잖아요. 밀매란 뜻이거든요. 또 세 번째 뜻에 그러니까 래켓티어링 하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범죄 조직이 폭력, 협박, 사기, 불법 갈취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가 두 개 있으니까 강세가 여기 오죠. 래켓티어링. 이런 래켓티어링이라든지 transportation to engage 관여하다. 프로스티션, 프로가 앞이란 말이고 스탠드가 서 있다. 즉 앞에 서 있는 여성들. 그래서 매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매춘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교통편을 제공하는 것을 미국에서는 굉장히 기소할 수 있는 건이 되나 봐요. 이를 세 가지 건으로 기소를 했다는 것이죠. 자, 콤스는요, who has been embroiled, in 안으로 말려들었다. 즉 연관되었습니다. 이렇게 multiple, 다양한, 많은 법적인 싸움이죠. 뭐에 대해서? allegation입니다. allegation이라는 말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주장이나 어떤 혐의를 말하는 것인데 어떤 혐의입니까? physical, 즉 육체 또는 sexual abuse, 성적 학대. 그래서 이제 plead not guilty, 그래서 죄가 없다라고 plead, 주장하는 거죠. please. 그러니까 이 차지에 대해서 나는 죄가 없다,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의 변호사인 마크 아그니폴로는 말하기를 He would fight this to the end. 끝까지 이걸 싸우겠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콤스는 in custody, 지금 구류 중에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트라이얼,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구류 중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아까 보석을 신청했는데 그 보석은 이제 기각이 되었다. The federal indictment. 그래서 이제 연방의 이런 기소는 alleged,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이 콤스가 created a criminal enterprise, 이런 범죄 기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through which, 그 기업을 통해서 그는 abuse, 학대하고요, threaten, 위협하고요, coerce, 강요했다는 거죠. 여성들과 다른 사람들을, around him, 그 주변에 있는 여성들을. 그래서 to fulfill his sexual desire, 그의 성적인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reputation, 그의 명성을 보호하고요, conceal the conduct, 그의 행위를 이제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달성하고 강요했다는 것을
for decade 몇십 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 prosecutor 검사는요, alleged 또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가 manipulate 조작을 하고요, forced 강요했다는 거예요. women 여성들을 뭐 하도록 participate in 참여하도록 뭐에 sexual activity with 어떤 성적 활동 누구와 male sex worker입니다. 그러니까 남성 성접대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섹스를 일하는 사람이니까 남성 성접대자를 고용해 가지고 소위 이제 프리코프라고 불리는 변태 파티를 했다는 거예요. 또 indictment 이런 기소장에서는 describe 설명하기를 incident 사건이죠. alleged abuse 그러니까 alleged 그러니까 설이죠. 그렇게 이제 학대를 했다는 사건. 이 사건들은 데이트 백투 어디까지 거슬러 가냐면 2008년까지 이제 데이트 백투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수거죠? 데이트 백투 거슬러 올라가다. 거기에는 including one apparent reference. 근데 거기에는 확실한 언급이 있었는데, 자, reference, 기준, 언급, 참고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언급이라고 봐야겠죠? 어떤 어택, 공격에 관한 언급을 했다는 것인데 그의 former girlfriend, 그러니까 전 여친이었던 카산드라 벤츄라, 아까 이분이 캐시라고 그랬죠. 2006년에서 2018년까지 교제했고요. 2019년부터는 또 결혼을 했어요. 다른 남자와. 그러니까 동거 상태에 있었죠. 12년 동안 교제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The arrest follow multiple earlier allegation. 그래서 이 arrest 체포는 follow 따라왔습니다. 많은 초기에 이런 allegation, 이런 소송 사건을 이제 따라왔는데 이제 comes of abuse 이렇게 학대했다는 거. 또 그리고 이제 lawsuit가 이제 파일 제출이 되었는데 여기 이제 디테일 자세하게 이제 묘사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그 성적인 그런 파티에 관련된 소송이 노벰버 이후로. 그러니까 11월 이후에 이제 법적 소송이 자세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his key to the city 뉴욕의 그 키가 이제 rescind 취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After they emerged 그런 소송장이 등장하면서 창피하니까 뉴욕의 시티의 명예에 있는 그런 키를 반납을 했다. 그래서 rescind란 말. 원래 신드가 이제 자르다 이런 뜻인데 리는 다시니까 다시 자르다. 그래서 원래의 결정을 다시 되돌리는 것, 무효 상태로 만드는 것을 뭐라고 한다? rescind라고 합니다. rescind 강세가 뒤에 있어요. rescind 취소했다는 것입니다. 자, with the indictment 이런 소송과 함께 콤스는 기소와 함께 who has been described 무엇으로서 묘사되고 있냐면 비저너리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아까 모골로서 거물로서 이제 비저너리 그러니까 힙합계의 혁신적인 리더 역할도 했고 창의적인 인물로 묘사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업에서. 근데 이분이 이제 join the list of entertainment industry A listener 그러니까 넘버1 연예 산업의 리스트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have faced criminal charge 이런 형사 소송의 이런 sexual misconduct니까 잘못된 행동, 즉 비위가 되겠죠. 업무상 자기가 이제 갑이 있다 보니까 성적 괴롭힘, 뭐 권력 남용 또는 갑질 뭐 이런 것이 이제 misconduct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성적인 어떤 misconduct에 대한 그 형사 그런 차지 고소에 대해서 이제 직면한 것인데 이것은 이제 미투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미투 무브먼트가 시작되면서 여기에는 이제 하비 와인스타인, 알켈리, 빌 코스비, 데니 마스터슨, 데미안 윌리엄스 이런 배우들 이런 사람들과 연관된 포함돼서 이제 같이 이제 미투 운동과 함께 이런 것들이 이제 제기가 됐다는 것인데 비저너리 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스티브 잡스잖아요.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 was considered a visionary in the tech industry. 어떤 테크 산업에서 이런 창의적인 비전을 주는 인물로 이제 간주가 되어진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어토니인 그 서던 디스트릭트의 검사는 말하기를 이분이죠. 다미안 윌리엄스는 said his office was determined to investigate and prosecute anyone. 어떤 누구든지 조사하고 기소하겠다는 거죠. Who engage in 뭐에 관여하는 즉 sex trafficking 즉 성의 그런 거래. 그다음에 no matter how 아무리 powerful or wealthy 그러니까 아무리 유명하고 부자이고 권력자라 하더라도 이런 성적인 거래를 관련했던 누구든지 기소하겠다 조사하고 이렇게 지금 데미언 윌리엄스라는 그 미국 뉴욕 검사가 이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미투 운동을 말했을 때 그 시발점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하비 와인스타인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영화 감독입니다. 이분이 보니까 지금 52년생인데
미국 영화 감독을 하면서 90년대 섹스 거짓말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 크라잉 게임, 펄프 픽션, 뭐 킹 스피치, 뭐 분노, 장고, 분노의 추적자 굉장히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 하비 와인스타인이라는 이 감독이 쉽게 말하면 그 호텔로 그런 여자 배우들 와서 뭐 안마를 해라 또는 뭐 그런 성적인 뭐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성추행 의혹으로 이제 미투 운동이 시발된 거잖아요. 그래서 기네스 펠트로라는 배우 또 뭐 유명한 그 안젤리나 졸리 이런 배우들이 미투 운동을 해서 이제 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범죄인으로 낙인 찍혀가지고 현재 23년인가요?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파산을 했어요. 영화 감독인데.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미투라는 운동이 이제 지구상에 시작됐다는 말이에요. 2017년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알켈리라는 유명한 R&B의 황제인데 이분도 역시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징역 30년 때렸고요. 또 우리가 굉장히 친숙한 코스비 이분도 84세인데 이분도 10대 소녀를 47년 전에 성추행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돼가지고 6억 5천만 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그 뒤에 이제 다시 나왔거든요. 또 뭐 아까 말했던 메스턴스라는 이 배우, 남자 배우도 자택에서 여성 3명과 강제 성관계를 했다. 뭐 이런 혐의로 지금 있는 것이죠. 그래서 3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퍼프데디에게 적용된 혐의가 3가지인데 공갈 음모 최대 종신형, 강압이나 사기 또는 강요에 의한 성매매 최소 징역 15년 또는 종신형, 성매매의 목적으로 한 교통수단 제공, 미국은 이게 징역 10년을 때린다고 그래요. 이런 중범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지금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서 돈으로 그걸 막고 협박하고 강압했다라고 지금 기소장에 적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성매매, 강제 노동, 납치, 방화, 뇌물 수수, 공무집행 방해 이런 범죄 조직을 역할을 했다라고 했던 이런 퍼프데디의 지금 위기가 미국 전역을 지금 시끄럽게 하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친했던 그런 그 배우들 또는 그런 가수들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앵글로 보면 현재 미국의 상황을, 연예계의 상황을 되짚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은 미국의 indicted, 기소사건, 퍼프데디, 샹 콤스의 이야기 다뤄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